주로 이제 지역 사업 연계에 대해서 맡아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사업의 발전이 조금씩 이제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또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상풍력도 조금 지금 이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7년까지 한 69기가와트 정도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 EU 중심으로 뭐 리파워 EU 혹은 인플레이션법 미국에서는 그런 그 법이 진행되면서 해상풍력도 조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상풍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이제 다른 이유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천 해상풍력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혹은 카본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의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신재생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CO2에 대해서도 조금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해상풍력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많은 이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CO2 배출이랑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에브리바디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축은 이제 온도의 어노멀리티라고 그러는데 기준 온도로부터 이제 얼마만큼 이제 벗어나고 있는지 Y축은 그렇고 X축은 CO2 농도입니다. 그래서 1800년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온도와 CO2 농도를 이렇게 플러스해 보면은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CO2가 지구 클라이밋 체인지의 드라이빙 포스라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이제 관측에 의하면은 남극 빙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CO2와 이제 온도 변화를 체크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 하나는 이제 온도고 하나는 이거 CO2 농도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CO2 농도는 원웨이 관계고 드라이빙은 지구 온도가 CO2를 이제 드라이빙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 축은 이제 연도가 되겠고 이건 CO2 농도고 하나는 이제 온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CO2 농도가 혹은 사람과 활동과 관련된 CO2 증가량이 지구 온도를 드라이빙하고 있다고 해서 리버스한 그 모델이 이제 그 도미넌트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쪽은 이제 CO2 농도 파란색은 CO2 농도에 증가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사람 활동과 관련된 밑에 있는 것은 사람 활동과 관련된 그 CO2고 요거는 파란색은 지구의 CO2 농도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사람 활동과 관련된 CO2의 증가도 같은 그래프로 가고 있지만 최근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코로나 때는 사람 활동이 많이 줄었고 CO2 농도도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배출한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CO2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구 온도가 CO2를 드라이브하는 게 하나 있든지, 그래서 그 CO2가 그 글로벌 워밍의 only one 드라이버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유도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요건 이제 CO2 농도의 이제 변화고, 그 다음에 막 변하는 거는 지구 온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 변화를 10년 에버리지를 하면 이렇게 이제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퍼플 보라색 라인은 그 지구에서 발생하는 볼케이노 화산 활동과 횟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볼케이노 보더라도 물론 이제 1900년도 이전에는 SNS가 적어서 데이터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900년대 이후에는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지구 온도 상승과 또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하는 게 CO2 사람의 활동과 관련된 CO2만이 드라이빙하는 건 아니고, 확실한 팩트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불확실한 팩트는 CO2가 우리 사람과 관련된 CO2가 그 모든 리스판스를 하지는 않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 엑슨이나 뭐 이런 그 에너지 기업들이 주장하는 CO2 농도에 로그를 붙이면 그 CO2 농도 값과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굉장히 많이 코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CO2 농도의 로그 값의 변화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 CO2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도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CO2 농도가 모델이 한 2,000가지 되는데 하나도 이걸 다 맞히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최근에는 거의 모든 모델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굉장히 그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하나가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forcing에는 언서틴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배출하는 그린하우스 가스와 클라이밋 체인지를 연결시키는 그 퀀터피케이션은 좀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CO2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그린하우스 가스는 줄여야 되겠지만, 인천에서 혹은 한국에서 그 해상 풍력을 하는 이유는 좀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선언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이 전 세계 대도시 중에 압도적으로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이 서울 수도권이 최대 탄소 배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전력 수요도 현재는 100기가와트 정도의 수준인데, 한 34년, 한 10년 후에는 설비 규모는 한 145기가와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기가가 더 필요한 거죠.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등이 이제 동력 기계화 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서들이 많이 이제 더 증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는 반면에 그 전력 수요의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3대 에너지 부분이 산업이랑 그 다음에 건물 가정의 수송인데,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이거 국가 계획입니다. 36년까지 36기가와트를 해상 풍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는 2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70기가와트가 설치될 예정인데, 27년까지 우리나라는 1기가와트도 하지 못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그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도 이제 이
인천 중부권도 있지만 동해 지역도 있고 남해 지역도 있고 또 서남 지역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만약에 전기를 생산하면 대개 수도권까지 다시 송전하기 때문에 그 송전 라인이 이제 그 대규모 전력 라인은 기가 이상 되는 거는 765 kV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송전 라인을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해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만약에 이제 해안으로 해서 바다 밑으로 해서 케이블로 온다고 하면 거의 이제 HDC 그 하이볼티지 DC 송전 라인을 까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전에서 추산한 거로는 한 50조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전이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민자로 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이제 유리한 거는 인천 해상풍력은 거기서 생산하면은 영흥이라든지 보령화력이라든지 거기 변조도까지만 물리기만 하면 그리고 송전 라인 걱정은 없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 현재 그 인천 해상풍력이 발전하는 위치가 이이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이지가 거의 100km 이상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평균 풍속도 굉장히 좋고 현재는 이제 그 LNG 발전이랑 동등한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에너지 가격이 거의 그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RPS로 기준하면 페이백도 4, 5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전 세계의 그 그레이터 큰 도시들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도시의 단위 면적당 소비 전력 비율, 소비 전력 혹은 전력 수요입니다. 이 서울이 82 기가와트 아워 per 킬로미터 스퀘어 이렇게 돼서 다른 2등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언론에서도 알고 있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인구도 많은 데다가 그 대도시 근처에 산업시설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뉴욕에 자동차 공장이 있지도 않고 그 동경에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부터 자동차 생산 공장은 울산에 있어도 서플라이 체인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뭐 ID 센서도 다 수도권에 있고 그래가지고 전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10차 그 송변적 설비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0기가까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제 30기가 정도 더 설치될 예정인데 30기가 설치했다고 해서 30기가 다 발전되는 건 아니죠. 태양광은 이제 코페스가 일단 낮아서 한 10기가와트 이내로 되고 또 발전이 많이 될 때는 봄철이고 또 봄철에는 수요가 없고 그러니까 전력이 이제 변동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기가 필요 없는데 많이 생산되면 간발 발전이라고 해서 다른 발전소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경기성 때문에 끌 수가 없고 대부분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LNG 발전소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계획은 그 재생에너지 편중을 좀 계획 입주로 이제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편중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죠. 여기 그 전라도랑 그 다음에 원전도 재생에너지라면 그 경상도 그래서 또 송전 제약도 이제 하이볼티지 DC로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다 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다 모자란 거기 때문에 방향이 다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데 수도권에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신한울을 이제 동해안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보낼 수 있는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그 삼척이라든지 석탄발 화력도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발전소는 다 지어놓고 송전하지 못합니다. 송전 라인이 없어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고리 해도 여기 수도권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송전 라인을 깔든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슬라이드는 레벨 코스트 오브 에너지 그래서 균등화된 에너지 가격입니다.
대충 이제 발전소를 설치하면 큰 거는 이제 큰 발전소, 작은 거는 작은 발전소 생각하면 되는 원 사이클은 원호의 그 다이아미터가 작은 발전소, 큰 발전소. 근데 그 발전소 그 단가도 설치 단가도 뭐 작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5%에서 95%까지 그리면 요 박스가 화석연료 LCO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이 박스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 22년에는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솔라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솔라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온쇼어 윈드입니다. 그것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쇼어가 굉장히 박스권에서 벗어나 있다가 거의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신재생을 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RPS 또 가중치도 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 설치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한 4, 5년 만에 그냥 다 페이백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중에 여러 가지 원별로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석탄과 LNG가 뭐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래서 절반이 원자력입니다. 석탄 LNG입니다. 석탄 LNG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대로 CO2 배출도 많지만 미세먼지 배출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발전의 대부분은 수도권은 충남,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 인천. 근데 충남, 인천은 대부분 다 석탄입니다. 석탄 LN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면 죄다 이제 그 미세먼지 발생시켜가지고 수도권 다 넘어집니다. 특히 이제 인천이 심합니다. 여기 인천에 이제 영흥발전소, 여기는 5기가입니다. 강진발전소, 태안발전소, 다 4기가, 5기가, 보령발전소. 여기 이 빅4가 그 간발 발전하면서 왜 간발 발전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이 이제 봄철에는 굉장히 그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하고 수요도 없어지면서 이제 그 석탄이랑 LNG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껐다 켰다 줄였다 하면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미세먼지인데 중국 영향이 한 절반이라고 보고 수도권에서는 30% 나오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이제 한 10% 20% 나오는데 그거 대부분이 이제 충남이랑 여기 인천 하락발전에서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이 밑에 있는 전남이라든지 경상권에서 발전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하면 다 수도권 시민이 또 미세먼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전국적인 이제 그 윈드맵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노란색 이 부분이 실내에서 7.5m 평균 풍속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 태안반도 여기 위쪽에 그래서 덕적도부터 그 작은 섬들, 구럽도 뭐 그런 작은 섬들 거기서 이이지까지 여기 이이지까지 나가는 위치까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이쪽 서남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현재 이제 오프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 풍력 단지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지금까지 풍력 해상 풍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온쇼 있고 오프쇼가 있고 니어쇼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해상 풍력이라고 다 니어쇼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레이더 문제, 그 다음에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레이더 문제는 서해안은 사실은 이제 군사작전 지역과 이제 이 영향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풍력 터빈 레이아웃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스페이싱을 늘리고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커런트 레이더로도 조금 영향이 적게 할 수도 있고 레이더 레저넌스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석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된 소음 문제입니다. 해상 풍력을 설치하면 모노폴 이제 파일은 직경이 한 4m고 그 다음에 트리포드도 한 3m고 길이는 한 20-30m를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을 박을 때 굉장히 큰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에어본 노이즈는 레퍼런스가 20 마이크로 파스칼인데 이 해상 수중은 1 마이크로 파스칼인데 단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0dB이면 최소 음압 단위인데 해상으로는 0dB에 해당하는 67dB를 보면 됩니다.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 몇십 데시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버시나 폴포이스 거북이나 아니면은 물개 같은 이게 들을 수 있는 리밋이 한 80 뭐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프리퀀시별로.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이런 파일을 박으면 컨스트럭션 하면은 한 100 이상 올라가면서 가까운 데는 100 이상 올라가면서 영향을 주는 반경이 한 30km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언더시 매몰들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제 지속적인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버블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게 하면서 파일 박을 때 그래서 버블로 다 커튼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류 중에 혈세들이 지나가는 지역에 터빈이 있으면은 이제 혈세들이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겠죠. 혈세들이. 그러면 여기에 물고기 많은 어장 근처에 이제 풍력토리에 설치돼 있으면 혈세들 가면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으려다가 부딪혀 죽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공공 갈등의 주요 원인이 애드라고 해서 먼저 결정하고 디사이드하고 그다음 어나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펜드 하려고 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방식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익 공유나 잘 안 되고 그냥 표류하고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이 이제 기본 원칙인데 첫 단계부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 들어오게 하고 법적 지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법적 지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왜냐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정보에서 굉장히 비대칭성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게 충분히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남, 전남, 서부, 남부, 동부, 중부에 가지고 현재는 13기가와트고 우리 37년까지 우리나라 30년까지 13기가와트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천은 이제 그 중에 한 3.7기가와트가 이제 계획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8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덕적도 그다음 용인무의 자월 해상품 자월 그다음에 구럽도 그밖에 이제 이이지까지 가는 해상풍력 위치에 풍향풍속에 설치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풍력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상 풍속을 이제 측정하는 계측 허가도 있어야 되고 공면 점유 관련된 허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시 설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 허가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전력선 연계하는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인허가를 거치다 보면 한 6년은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바틀렉에 해당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보면 이쪽이 송도입니다. 송도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서 아까 덕적도 인근 서해 쪽으로도 더 나가 있습니다.
국제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위치에서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군사훈련 작전 지역과 이제 겹치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항행 여객선이 이제 대피 경로 있죠. 대피 경로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2, 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려면 배후 항만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 항만이랑 유지 관리 항만이 있어야 돼요. 설치 항만은 이 터빈이나 블레이드나 타워라든지 여기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피스와 그 다음에 폴을 다 이제 보관해야 되고 또 운반해야 되고, 운반하는 화물선을 이제 윈드 터바인 인스톨레이션 베슬이라고 해서 WTIV라고 합니다. 그 베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크루를 움직이는 베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인천에 이제 북항 남항 연안에 내항 여기 있는데, 현재 이제 대형 선박 150m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가 있는 그 높이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영종대교는 어렵고 인천대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적장이 배후 항만이 30만 제곱미터 있어야 되고, 또 암벽이 이제 60m당 60톤을 그 하중이 견뎌야 되고, 그다음 암벽 길이도 이제 그 큰 배를 이제 대야 되기 때문에 600m, 수심도 14m 이 정도의 이제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만족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이제 송도에 있는 신항이고, 현재는 이제 생산 유발 효과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135조가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는 56조가 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은 87만 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3.7기가와트를 운영하는 경우에 직접 고용은 이제 12,000명까지 LCI라고 하는 로컬 콘텐츠 리퀘어먼트에서 이제 기자재를 이제 현지 조달하는 경우 100%인데 실제로 설치할 때는 다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클러스터 모델, 그다음 특성화 방안, 그다음에 연계 방안. 집중 모델은 이제 일본 12기 모델은 대자 설치 OEM을 한 곳에 다 하는 모델이고, 대만 타이중은 여러 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슈퍼 클러스터를 하는 모델입니다. 인천이 제안한 건 슈퍼 클러스터 모델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유채기계 학회에 좀 도움을 받아서 여기 회원사분들로부터 설문조사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천이 어떤 면이 유리하냐면 항만시설, 전력망 송전, 홍보한 인력, 여건 이렇게 서베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해상 풍력이 특성화 분야는 서베이 결과 전력 시스템, 스케다, 케이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지금 현재 서플라이 체인 한 60개 정도 되고, 주 업종은 수송, 운송이죠. 그래서 엔지니어 스케다, 공급망 상대 우위 분야는 서브스테이션, 육상, 전기류, 특성화 분야 전력 시스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데 지역은 뭐 해상 구조물 제작, 터빈 기자재 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곳에서 다 하는 걸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에서 대부분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된 앵커 기업을 이제 유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앵커 기업과 관련된 기업을 연관시키고, 그다음에 그 부지 조성을 통해서 그 다른 산업군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클러스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고, 이 글로벌 앵커 기업과 함께 인천 기업들이 이제 이런 OMM과 케이블, 전력 제어, 단지 개발, 해상 구조물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에너지 수소 발전을 해서 같이 연관 시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것만 슬라이드하고 30분 다 찼는데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affirmative fact는 긍정적인 요인은 이게 보시면 낮아진 LCOE, 그다음 풍환경, 그다음 설치 항만 있지, 전 세계 가장 높은 전기 수요가 있고, 챌린징은 이런 그 민간 협의체 통한 이런 주민 수용소 혹은 이익 공유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 아직은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해상 풍력이 되면
에너지 믹스 첨단 전력 시스템 테스트 배드가 수도권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어요.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 감시 분야 슈퍼 클러스터 경제성도 확보되고 고용 효과도 있고 생산 효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